안석빈. 아. 정윤주 부장이. 네 명만 안 왔어? 아, 오케이. 양지원, 박지우, 김. 아, 얘는 다 저거다. 아리야. 아, 나 이거 어디까지 나오니? 여기? 그 다음에 오른쪽? 여기? 여기? 아, 이쪽? 여기? 오케이. 들어오세요. 자리 잘 잡아서 앉아. 여기는 더? 여기? 여기? 됐어? 움직였어? 아, 오케이. 아. 됐죠? 아우, 죽겠다. 자, 쉿. 선생님 목소리가 잘 안 나와. 그래서 좀만 조용히 해주세요. 다 받았죠? 못 받은 사람 없지? 자, 이거 9평 분석, 9평 아니고 9월 모의고사 분석서고요. 우리 앞에부터 같이 보면은 일단 개요 먼저 보자. 개요. 남는 거 있니? 남는 거 앞에 좀 줘. 우리 아까 10장짜리 9평 분석서 본 친구들은 알죠? 그거는 할 게 많았어. 근데 고2 모의고사는 고3 거보다 조금 양이 적어요, 할 게. 그래서 얼마 안 되니까 요거 같이 보면서 일단 우리가 9평 9월 모의고사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그거 먼저 한번 봅시다. 시험 개요 먼저 보면은 일단 교육청에서 낸 거야. 여러분이 그거부터 구분할 줄 알아야 돼. 교육청에서 낸 전국연합학력평가랑 그리고 평가원에서 낸 그 모의평가랑 수능 요거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일단 이거 교육청에서 낸 거고요. 학력평가야. 우리 고등학교 2학년만 대상으로 했고요. 1컷은 80점 정도로 잡히고 있고 그 다음에 2컷은 68점 정도로 잡히고 있어요. 그래서 뭐 어렵다면 어려울 수 있지만 또 쉽다면 쉬울 수 있는 그 정도의 난이도였어. 그래서 이상한 문제 없었고요. 버릴 문제 없이 다 챙겨갈 수 있는 괜찮은 시험이었어. 자, 일단 보면은 교육청 모의고사는 우리의 현재 실력을 딱 진단할 수 있는 시험이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10월 모의고사 대비 어떻게 하냐고 막 걱정 안 해도 돼. 그 다음날 뭐 중간고사다 뭐다 하면서 공부할 거 많잖아. 그냥 여러분이 그날 당일에 시험 실력을 평가하는 거야. 그래서 모의고사 대비한다고 뭐 2주 동안 모의고사 공부만 해가지고 성적이 드라마틱하게 오르고 그러지 않아요. 모의고사 공부 해봤잖아, 그치? 다 알 거야. 그래서 그냥 자기 지금 실력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하면 좋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10월 모의고사 본 다음에는 이제 그 다음부터는 다 고3 모의고사야. 그래서
한 번 한 번의 시험을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때부터는 더 진지하게 임할 필요가 있어. 알겠죠? 그래서 이번에 아쉬웠던 점들이 분명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좋았던 점들도 있을 거야. 그거를 자기 시험지를 보면서 스스로 분석할 줄 알아야 돼. 그 분석하는 과정을 이 시험지랑 선생님이랑 같이 보면서 어떻게 할지 얘기해 봅시다. 일단 시험을 치른 다음에 원점수 보고 일희일비 하는 건 좋아. 그래. 한 번 기쁘거나 한 번 슬플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딱 멈추고 여러분이 해야 할 거를 해줘야 돼. 그래야 성적이 올라요. 여러분 결국에 성적 올리고 싶어서 지금 공부하는 거잖아. 그치? 2등급, 3등급, 4등급 받고 싶어서 공부하는 사람 있어? 없지. 다 지금 올라가고 1등급 받고 100점 받으려고 공부하는 거 아니야? 그쵸?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한번 점검해 보면은 모든 과목 다 마찬가지인데 수학은 특히 이 문제를 틀리고 맞히고에 주목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시험장 안에서 내가 해야 할 행동들을 다 했는지, 그리고 내가 이 문제를 풀 수 있었는데 못 푼 건지, 혹은 풀 수 없던 건데 찍어서 맞힌 건지, 그런 것들을 잘 구분해가지고 내가 어디까지 알고 있고 어디까지 모르는지 그거를 판단해서 내가 채워야 할 부분들을 한 단계 한 단계 채워줘야 돼. 당장 지금 3등급한테 29번, 30번 풀라고 해가지고 그걸로 실력 만들어가지고 다음 모의고사에 29, 30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야.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채워나가는 거야. 일단 틀리지 말아야 할 것들부터 다 맞춰야 돼요. 알겠니? 우리 2점하고 3점을 다 맞으면 몇 점인지 알아? 2점하고 3점을 다 맞으면 48점이에요. 그치? 4점짜리 13문항하고 나머지 17문항을 합쳐서 48점이야. 오케이? 그래서 13문항의 4점짜리 중에서 그게 모두 다 여러분이 건들지도 못할 정도로 어렵니? 그건 아니지. 한 대여섯 문제 정도는 풀만하잖아. 그치? 그럼 대여섯 문제를 다 맞는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몇 점이야? 68점, 72점이죠. 벌써 2등급 확보 아니야? 근데 왜 그 아래로 떨어졌을까? 그거를 자기가 잘 생각해봐야 돼. 알겠니? 너네 4점짜리 문제 쉬운 거 갖다 놓고 풀어서 못 풀어? 혼자 공부할 때 못 풀어요? 그런 사람 여기 없을 거야. 4점짜리가 하나도 안 풀린 사람 없죠? 분명 풀려. 근데 왜 시험장에서 안 되냐고. 그거를 스스로 평가해봐야 돼. 그거는 옆에 있는 친구가 대신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선생님이 너네 머릿속에 들어가가지고 하나씩 다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야. 물론 나한테 제자가 한 명이면 과외해가지고 그냥 끝장나게 가르쳐 주겠죠. 근데 한 명이 아니잖아. 여기만 해도 50명 넘어요. 그치? 그 다음에 수세 듣는 친구 200명 넘죠. 그거 다 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이 평가해보고 만약에 이렇게 하는 게 어려워. 그럼 가지고 오세요. 찾아와. 교무실로. 선생님 어딘지 알지? 찾아와서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쭉 읽어서 선생님 도움 받아서 열심히 해봅시다 라는 얘기가 있고요. 맨 밑에 보면은 선생님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고2를 고3처럼 보내고 그 다음에 고3을 N수생처럼 보내야 여러분이 대학을 겨우 턱걸이로 합격할 수 있어. 알겠니? 그래서 지금 난 고2니까 고2 공부만 해야지. 고2니까 난 좀 부족해가지고 앞에 거부터 하고 싶어. 그래서 앞에 것만 하고. 여러분 한국사에서 구석기 시대랑 신석기 시대는 다 박사님 아니야? 다 잘하죠? 왜 거기만 잘하냐고. 그치? 앞부분만 계속 공부하는 거 의미 없어. 뒤로 가야 되고요. 우린 계속 앞으로 전진해 줘야 돼. 부족하더라도 나아갔다 다시 와야 돼. 알겠지? 그래서 시험지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 봅시다. 일단 여러분 문제 풀 거 아니야. 1번부터 30번까지 풀 건데 그거 다 풀 수 있어? 시험장 100분 안에 그거 다 풀 수 있어? 그런 친구 많이 없죠? 여기 지금 100점이 없어. 그치? 전교에 100점이 2명 있는데 여기 안 왔어요. 올 필요가 없죠? 시험지 운영을 어떻게 할지 먼저 얘기해보자. 자, 1번부터 30번까지인데 여기에 100분이 주어져. 그럼 여러분은 시험 보기 전에 막 OMR 나눠주고 시험지 나눠주고 하잖아. 그때 이미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 너는 고요하게 너만의 동굴을 딱 만들고 나는 지금 몇 분 동안 몇 문제 정도 풀 거고 내 계획은 이 정도인데 거기에서 나는 안 풀리면 넘어가겠다.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오겠다. 이런 계획들을 하나씩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런 걸 적어놓는 노트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시험장에 딱 가지고 가서 그거 보고 있는 거야. 너네 시험 전에 뭐 오답 노트 보고 그 다음에 문제 다시 풀어보고 그러고 있을 시간 없어. 특히 수능장 가면 더더욱. 그쵸? 그래서 내가 어떻게 시험에 임해야 하는지 잘 생각해 보시고요. 일단 100분 동안 30문제 풀 건데 이거를 여러분이 100분 안에 그냥 한 방에 모든 거를 1번 풀고 2번 풀고 3번 풀고 다 맞는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한번 갔다가 다시 와야 돼. 그럼 선생님 뭐라 부를 거냐면 너네 고기도 초벌한 게 더 맛있잖아, 그치? 니네 성적도 분명 초벌한 게 더 맛있어. 어? 그래서 꼭 한번 쭉 갔다가 안 풀리는 거 있으면 그냥 넘어가세요. 근데 이런 말이 아니야. 문제 읽었는데 안 풀린다. 넘어가. 안 풀린다. 넘어가. 안 풀린다. 넘어가. 시험지 넘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이 풀어보고 고민해보고 한 5분 맥시멈 5분 잡는 거야. 맥시멈 5분. 그래서 안 풀리면 넘어가. 넘어갔다 다시 오면 풀리는 경우들이 있어. 너네 그런 경험 한 번씩은 다 있을 거야. 근데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처음에 안 풀리던 게 풀릴까? 그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니? 일단 두 가지가 있을 텐데 첫 번째는 내가 뒤를 풀어야 한다는 그런 강박에서 좀 벗어날 수 있어. 한번 갔다 왔으니까 내가 풀 수 있는 건 일단 푼 거야. 그치? 그럼 그 강박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그래서 다시 돌아왔을 때 마음적, 심적으로 좀 편안해져. 그래서 다시 풀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이게 중요한데 못 챙겼던 조건이 보여. 못 챙겼던 조건이 보인다고. 너네가 문제를 못 푸는 이유 중에 하나가 조건이 많은데 그 조건들을 정확하게 해석하지 못해서거든? 그러면 한 번 넘어갔다 다시 돌아오잖아? 내가 문제를 읽으면서 조건이 1, 2, 3, 4, 4개 있는데 한 번 처음에 읽었을 때는 이 4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어려울 수 있어. 근데 문제 상황을 한 번 이렇게 고민을 하고 넘어갔다 오잖아? 그러면 한두 개 정도는 내가 조건이 파악이 돼 있어. 문제 상황에 대한 그림은 그려져 있다고. 근데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세 번째, 네 번째 조건을 도대체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연결해야 되지? 그런 의문이 들 거야. 그때 다시 돌아오잖아? 그럼 이 두 가지는 내가 이미 이해하고 넘어간 거니까 그 다음에 있는 조건들이 좀 더 세세하게 보인다고. 그래서 이 조건들이 연결되면서 문제가 풀리는 경험을 해봐야 돼. 알겠니? 그래서 꼭 한번 초벌하고 돌아와서 문제 풀 수 있도록 하시고요. 이렇게 아무리 말해봤자 여러분 시험장 가면 또 뻘짓하고 있어. 그래서 써놓고 그 시험 전에 봐야 된다고. 그 시험 직전에. 그쵸? 자, 그래서 넘어가서 단원별 분석 봅시다. 단원별 분석. 일단 이번 시험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알죠? 수1 전체 다 하고 그 다음에 수2에서 극한까지만 나왔어. 극한까지만. 연속도 안 나왔죠? 그래서 극한까지. 그러면 이 시험지로 통해서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거 뭐냐면 내가 수학원에 대한 학습 상태가 어느 정도 됐구나. 요 정도인가 저 정도인가 판단할 수 있는 거야. 수학원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밑에 보면 수2에 대한 난이도 써놨잖아. 그치? 30번 빼고는 하, 중, 하야. 그치? 그럼 다 쉬운 문제였다는 거야. 30번 빼고는. 그럼 수2에 대한 것보다는 여러분이 이 시험지를 통해 수1에 대한 자신의 실력 상태를 점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치? 특히 어떤 문제들이 좀 좋았냐면 삼각함수랑 수열 파트가 괜찮았어. 지수 로그 함수보다는 뒤에 2단원, 3단원 문제들이 좀 괜찮았어요. 1단원 문제는 좀 쉽게 나온 편이야. 이거보다 좀 더 어렵게 공부해 줘야 되고 그 다음 2, 3단원은 요 정도 수준으로 공부하고 알겠죠? 그래야 1등급 턱걸이가 나와. 알겠죠? 자, 그래서 문제 지금 난이도를 한번 보면은 엄청 많이 하 난이도가 들어있는 건 아니야. 근데 보면은 그래도 웃음이 나오죠? 하하하하 하고 있잖아. 그치? 그래서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이 이런 웃음을 지을 수 있으면 좋겠고 이제 10월 모의고사부터는 수2가 좀 더 많이 출제되고 그 10월 모의고사 다음인 고3, 3월에서는 수2까지 다 나오는 거야. 그치? 그래서 수2까지 완벽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우리 수세 듣는 친구들은 선생님하고 수2 두 바퀴 돌 거잖아. 그치? 2학기 동안 두 바퀴 돌 거죠? 다 끝낼 수 있도록 열심히 학습하시고요. 자, 총평 한번 갑시다. 전체적인 총평. 이번 시험의 이번 시험은 일단 기출의 테두리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어. 그래서 문항들이 다 괜찮아. 상당히 깔끔하게 잘 나왔고 작년 9월이나 재작년 9월보다 올해가 좀 더 깔끔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자, 근데 추론하고 사고력 그리고 개념 이해 정도를 잘 파악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어떤 개념이 부족하고 어떤 추론이 부족했는지를 수업을 들으면서 잘 점검하고 적어 놓으세요. 근데 가장 강조하는 게 뭐냐면 수업 들으면서 내가 하는 말 있잖아. 그게 너네 이해를 분명 도울 거야. 그러니까 말을 하겠죠? 그치? 그러면 그 이해를 도운 얘기들을 지금 들어선 당연히 이해가 되거든? 근데 수업이 끝나고 나서 보면 혼자 보려고 하면 그게 안 떠올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꼭 구어체로 잘 적어주세요. 구어체로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를 그대로 적어놔. 그래야 수업의 장면이 기억이 나면서
다시 혼자 공부할 때도 학습의 효율을 더 올릴 수 있어. 알겠니? 자, 그래서 고2 수준을 넘어가지 않기 위한 장치들도 꽤 많이 준비되어 있었거든. 특히 29번 같은 거 보면은 합성함수 추론인데, 이 합성함수에서 일단 F란 함수가 1차 함수였어. 1차 함수니까 되게 간단해. 1차 함수의 절대값 씌운 그냥 V자 모양의 형태일 뿐이야. 그치?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총평에 다 나와 있어. 네, 1차 함수 되게 간단했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학습을 할 때는 이 문제에서 합성함수의 해석을 다루고 있지만 함수 자체는 좀 쉬웠어. 그럼 이게 2학년, 3학년 올라가가지고 수2로 나올 때, 수1으로 나올 때는 더 어려운 함수들을 줄 거라고. 그럼 여러분은 이거 좀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합성함수 해석을 잘 연습해 볼 필요가 있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쉬운 함수를 줬을 때 더 많이 연습하고 이 문항이 담고 있는 핵심이 뭔지 그거 파악한 다음에 그래야 여러분이 더 어려운 함수가 나왔을 때도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30번은 좀 쉽게 나왔어. 30번은 우리 평소에 보던 30번보다 훨씬 쉽게 나온 거야. 요 정도는 여러분이 30번이 아니고 만약에 28번 이런 식으로 나왔다면 여러분이 혼자 풀 수도 있었을 거야. 그치? 자, 이따 같이 보고요. 자, 두 번째로 고1 수학의 중요성 다시 한번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아. 별표 쳐도 되고요. 고1 수학의 중요성. 선생님 항상 강조하잖아. 고1 수학이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 안 해두면 고3 때 너무너무너무 후회할 거야. 왜냐하면 이게 지금의 트렌드이기 때문이야. 알겠니? 선생님 수능 트렌드 분석 잘해. 그치? 알죠? 그래서 선생님 하는 말 믿어도 돼. 고1 수학 공부해야 돼요. 알겠니? 자, 지금 보면 일단 7번, 15번, 16번, 19번, 29번 3개 다, 5개 다 수학원이랑 수학2를 못해서 여러분이 틀린 게 아니야. 이 5개의 문항이 만약에 여러분 시험지에서 B가 그어져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은 고1 수학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알겠니? 자, 넘어가서 세 번째 보면은 일단 범위 아까 안내했고요. 약점 체크의 중요성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말하든 지나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험을 보고 나면 꼭 자기의 약점을 파악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져줘야 돼. 한비제하고 지금 귀가하고 갔다 와서 많이 놀았죠? 이제 진짜 해야 돼, 얘들아. 진짜 해야 돼. 또 하자고 하니까 막 권리 문화재 이런 얘기 하는데 그거 시험 끝나고잖아, 그치? 지금은 해야 돼. 자, 그래서 여러분이 약점이 뭐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하는 말이 이거야. 저 수열이 약해요. 저 삼각함수가 약해요. 저 적분이 약해요. 어찌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진단해주고 평가해주고 보완해줄 수 있는 게 단 하나도 없어요. 안 그래? 수열이 약한데 그거 하나씩 다 설명해주고 다 문제 주고 풀어주고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 여러분은 스스로 공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수열에서 등차 수열의 합공식이 나오면 좀 어려워하는구나. 내가 적분에서 지금 다항함수 적분에서 절대값이 씌워져 있는 함수의 적분을 좀 어려워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깊이 들어가서 너의 약점을 찾아야 돼. 그래야 그 약점이 보완이 되고 점수가 진짜 오르는 경험을 할 수 있다고. 알겠니? 자, 그래서 각 문항에 대한 안내는 수업에서 진행하고요. 전체 난이도를 하나로 딱 정리하면 중상이었어. 중상. 그래서 깔끔하고 좋은 문항들 많았고요. 자, 학습 전략은 아까 얘기했던 것과 더불어서 이제 문항 풀면서 얘기해 봅시다. 자, 시험지 꺼내시고요. 자, 시험지 꺼내고 첫 번째 페이지 틀렸으면 집에 가세요. 집에 가시고요. 하지만 4번 같은 문항 있잖아. 니네 지금 틀렸다면 꼭 복습해놔야 돼. 왜냐면 고3 가서도 이런 4번 같은 문제 계속 나오거든. 계속 나올 뿐만 아니라 계속 틀려. 그러니까 학습해놔야 돼. 왜 틀릴까 이거? 세타 값이 몇 사분면인지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문제를 풀기 때문이야. 그래서 조금이라도 헷갈리거나 복잡하게 느끼는 사람들은 꼭 세타 값이 몇 사분면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문제 풀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두세요. 알겠죠? 자, 그 다음 넘어가서 5번, 6번, 7번인데 7번에서 아까 선생님이 고1 수학 얘기했었죠? 직선의 방정식 있잖아. 직선의 방정식. 여기에서 이용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AB의 기울기라고 했으면 4-2분의 로그 A의 4 마이너스 로그 A의 2.
요렇게 다 했죠? 그렇게 했을 거라 믿고 넘어갑시다. 앞에선 틀리면 안 돼, 얘들아. 일단 틀리지 않아야 될 거를 정확하게 맞춰주는 게 중요해요. 자, 8번 넘어가면 우리 많이 봤던 거야. 교과서 예제 수준이죠. 너무 많이 봤던 거야. 교대수열, 그치? 교대수열의 합. 서로 빼기로 이루어져서 쓱쓱 사라지는 거, 그치? 그러면 첫 번째 거랑 마지막 것만 남을 거고요. 첫 번째 거랑 마지막 거 빼주면 4번 나오겠습니다. 자, 계산 직접 하는 거야. 그다음 9번 넘어가서 이거 미친 거 아니니? 미친 거 아니야? 틀린 사람 손 빨리 들어. 빨리 들어. 빨리 들어. 옆에 친구 있죠? 옆에 친구가 저 친구들 한 대씩 쳐. 어우, 진짜. 특히 내 수업을 듣는 친구들아. 선생님이 로그 함수 얘기할 때 가장 위에 써주고 0번이라고 썼던 게 뭐야? 진수조건. 그래, 알고 있죠? 0번 진수조건. 그치? 지수함수에선 0번이 없었어. 로그 함수엔 0번이 있다고. 진수조건 꼭 챙겨야 돼, 얘들아. 이거 정답률 몇 프로인지 알아? 9번인데 36%야. 36%가 틀린 게 아니야. 36%가 맞췄다고. 64%가 틀린 거야. 정말 너무너무 심각해요, 여러분. 이거 틀리면 안 돼. 아, 이거 틀렸어도 64%니까 저는 좀 더 큰 범위에 들어있으니까 괜찮을 것 같은데요? 진짜 빡큐. 제발. 자, 9번. 절대 틀리면 안 돼요. 자, y는 sin 2분의 x 플러스 2분의 루트 3인데 이게 x축과 만나는 점 구하라고 했어. 그러면 는 0 놓으면 되겠죠. 그럼 즉 sin 2분의 x가 얘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되는 것만 구해주면 되는 거야. 근데 선생님 수업 시간에 많이 얘기했잖아. 우리 특수각이 이제는 30도, 60도, 45도, 90도, 0도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고2 수준 정도 됐으면 중3에서 외웠던 특수각만 외우지 말고 뭐까지 외워야 된다고? 사인이 2분의 1 되는 거, 2분의 루트 1 되는 거, 2분의 루트 3 되는 거,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다 알고 있어야겠죠. 그래야 이런 게 쉽게 풀리는 거야. 하나하나 여러분이 앞에서 시간을 10초, 20초, 30초씩 아끼잖아? 그게 뒤에 가서 스노우볼로 커져가지고 킬러 문제 하나를 더 풀 수 있는 시간이 돼. 알겠니? 그래서 평소에 할 수 있는 건 평소에 해두는 거야. 시험장에서 생각해야 되는 거는 당연히 29번, 30번에서 조건 해석하고 개형 추론하고 이런 거는 문항 보면서 하는 거야. 근데 이런 건 이미 알고 있었어야 된다고. 알겠니?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여러분, 0부터 4분의 파이까지라고 딱 나와 있어. 이거를 여러분이 0부터 4파이까지구나. 요렇게 읽으면 안 돼, 이제. 어떻게 읽어야 된다고, 이거? 그렇지. 한 주기로 읽어줘야 돼. y는 sin 2분의 x 플러스 2분의 루트 3. 이거 한 주기라고 읽어줘야 돼. 읽을 때부터. 많이 얘기했어, 그치? 한 주기로 읽어줘야 돼요. 주어진 정의역이 내가 알고 있는 삼각함수에서 몇 주기씩 가지고 있는지, 몇 주기까지 포함하는지 그거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들어가야 돼. 반주기면 반주기, 한 주기면 한 주기, 1.5주기면 1.5주기 이렇게 판단을 하고 문제를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삼각함수 그래프 보면 항상 선생님이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지? 두 가지 얘기했잖아, 두 가지. 대칭성, 주기성. 두 가지 꼭 보라 그랬죠? 그래서 sin 2분의 x가 얘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되는 건 여기 대칭이야, 그치? 여기에 대해서 대칭이야. 근데 이 점의 x값 얼마니? x값 얼마야? 3파이죠. 그러면 더해서 하나씩 구해서 더하는 게 아니라 대칭성을 이용해서 한꺼번에 계산하는 거야, 그치? 자, 그럼 10번 봤고요. 넘어가서 11번 봅시다. 자, 11번은 그냥 대입만 하면 끝나는 문제야, 그치? 대입하면 A값, B값 두 개 구할 수 있고요. 그럼 15 넣을 수 있고요. 우리 초등학생을 시켜도 이건 할 수 있어요.
그치? 이거 틀리면 안 돼. 자, 12번 갑시다. 12번 보면은 여러분 공차가 마이너스 4고 등차 수열이라고 했고 SN에 대해서 S12는 0이란 조건이 주어져 있어. 그치? S12는 0이네. 이거 보자마자 여러분 뭐가 떠올라야 돼? 뭐에 대해 대칭이야? A? 그렇지. 6.5에 대해 대칭이죠. 자, S12가 0이야. 그 말은 즉 여러분 공차가 마이너스 4니까 이렇게 내려가는 함수에서 A1, A2, A3, A4, A5, A6 찍고 7, 8, 9, 10, 11, 12 찍어서 얘네들이 서로 상쇄가 되기 때문에 0이 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 이 가운데 있는 얘를 임의로 내가 6.5라고 잡는 거야. 그치? 그래서 A 6.5가 0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 맞니? A 6.5는 0을 바로 구할 수 있다고. 자, 그때 공차가 마이너스 4라고 했는데 Sn의 최대값 구하래. 자, 근데 최대값 구하래. S 몇 가지 구할 거야? 그치? 6까지만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프를 떠올리고 한 방에 6.5라는 걸 알고 있다면 그냥 S6까지 더하는 것도 바로 알 수 있다고. 그치? 그래서 A 6.5는 0. 그럼 A 6이 얼마니? 공차의 절반을 더해주면 그치?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A 1은 얼마야? 공차 5개 빼주면 20. 2 되겠죠. 그럼 둘이 더해서 반 나눠주면 평균이네. 그치? 평균 얼마? 12. 12가 몇 개? 6개. 되죠? 계산 직접 하는 거야. 알겠지? 자,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넘어가서 13번 갑시다. 여기까지는 무난해. 순조로워. 그치? 여기까지 오는데 벌써 시험장에서 누가 나의 숨을 쪼르는 것 같아. 목이 쫄려요. 이러면 진짜 시험 볼 수가 없어, 여러분. 여기는 쉽게 풀어내줘야 돼. 알겠니? 13번 한번 가봅시다. A 세제곱은 B의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로그 A의 C, 얘가 로그 B의 C 더하기 1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자, 지금 이게 어떤 값이 주어진 게 아니라 문자 간의 관계라는 걸 알 수 있어야 돼. 이 식은요, 여러분 문자 간의 관계야. 근데 앞에 있는 식도 뭐야? 얘도 문자 간의 관계야. 그치? 그럼 문자 간의 관계를 2개 줬네? 근데 문자가 3개네? 그럼 하나의 문자로 통일해서 표현할 수 있다는 뜻이죠. 이해돼? 그럼 하나의 문자로 통일하게 되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로그 C의 A, B도 그냥 하나의 문자로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지수 비교만 해주면 되는 거야. 그렇게 깔끔하게 생각하고 들어가면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구하는 게 로그 C의 A, B니까 요거를 한번 구해보자. A 세제곱은 B의 제곱이니까 여기 집어넣을 때 B를 A의 2분의 3제곱 이렇게 집어넣어 주게 되면 그러면 로그 A의 C가 로그 A의 2분의 3의 C 더하기 1이야. 그치? 그럼 이거 앞으로 빠져나올 때 뒤집어가지고 분모로 빠져나오죠. 요렇게. 그치? 그러면 로그 A의 C가 얼마? 3 되는 거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로그 B의 C도 알 수 있겠죠. 그러면 A와 B와 C에 대한 문자 간의 관계가 싹 주어지고 그럼 그거 하나 문자로 정리해가지고 마지막 구하고자 하는 값에 넣어주기만 하면 끝나요. 이해되죠? 그래서 13번 직접 계산해 보시고요. 자, 14번 갑시다. 14번은 얘들아 정말 많이 출제되는 문제야. 그치? 정말 많이 출제되고 선생님이 수업할 때마다 첫 시간에 가장 먼저 강조하는 게 이 파트야. 그치? 실근 개수 무조건 나온다고. 그치? 빈출 주제야. 자, 실근 개수 구할 건데 이거 크게 어렵지 않아. 근데 정답률이 44.4%. 4가 너무 많아. 그치? 44.4%. 요거 틀리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n제곱 마이너스 12n 플러스 27의 n제곱근이라고 했으니까 n제곱을 해서 n제곱 마이너스 12n 플러스 27 된다는 거야. 맞지? 그러면 등식 이렇게 적어낼 수 있어야 돼. n제곱 마이너스 12n 플러스 27.
가능하겠죠? 근데 이 등식 보면 이제 되게 익숙한 형태죠? 첫 번째 뭐부터 한다고? 뭐부터 해? n이. 그치. 짝수, 홀수. 첫 번째 n이 홀수일 때랑 n이 짝수일 때야. 두 가지로 먼저 케이스 분류할 거야. 자, 홀수일 때 보면요. 얘 무조건 실근 개수 1개야. 그치? 1개인데 여기서 물어본 건 뭐냐면 음의 실수인 거 물어본 거야. 음의 실수. 그치? 자, 음의 실수가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x의 n제곱이라는 그래프에서 n이 홀수라는 건 그래프를 직접 그렸을 때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그래프가 이런 형태로 올라가는 그래프일 거야. 1이든 3이든 5든 7이든 9든 다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 증가함수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럼 이때 실근이 음수라는 건 여기 음의 실수와 만나는 이 값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이해되지? 그럼 이때 함수값 역시 음수여야 된다는 뜻이야. 그래프로서 좀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죠? 그러면 n제곱 마이너스 12n 플러스 27이라는 이 식이 음수가 될 때 이때 우리가 원하는 조건을 모두 충족시킨다는 거야. 알겠니? 그럼 여기서 나올 수 있는 홀수 뭐뭐 있니? 5, 7, 그치? n은 5랑 7 두 개 들어있겠죠? 요거 알 수 있고요. 그 다음 n이 짝수일 때야. 자, 짝수일 땐 여러분 무조건 그래프가 이렇게 x, y축을 기준으로 대칭하게 그려져. 맞니? 그때 음의 실수를 가지라고 했어. 음의 실수를 가지라고 했는데 이때 내가 구하고자 하는 함수값이 음수면 근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0이면 근이 0밖에 없어. 그치? 그 다음에 양수면 그때 음근, 양근 둘 다 갖게 돼요. 그래서 n제곱 마이너스 12n 플러스 27이 양수이면 무조건 음의 실근 갖는 거야. 맞지? 자, 그러면 우리 구하고자 하는 부등식을 만들어 봅시다. n제곱 마이너스 12n 플러스 27이 0보다 큰 거야. 그러면 n이 9보다 크거나 또는 n이 3보다 작거나 이렇게 될 거야. 맞죠? 그때 지금 음의 실수인 것의 개수가 fn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fn이라는 함수 직접 작성할 수 있겠죠. fn이라는 함수는 1 또는 0이야. 그치? 1 또는 0인데 n이 얼마일 때냐면 n이 여기에서는 2, 그리고 10, 12, 14, 16, 18, 20까지인가? 20까지. 이렇게 나아가니까 n이 1이 되는 거는 fn이 1이 되는 거는 2, 10, 12, 14, 그리고 16, 18, 21 때고 여기는 이 외에 나머지. 이렇게 fn 작성할 수 있는 거야. 함수 이해되니? 그러면 여기에서 개수 셀 수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되지? 자, 그렇게 하면 되겠고요. 문제 너무 시시하게 나와가지고 우리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어. 자, 넘어갑시다. 15번. 15번은 정답률이 48%입니다. 48%인데 요거 역시 고1 수학을 잘해야 풀리는 문제야. 그치? 별거 없어요. 여기서 수원, 수투 개념이라고 해봤자 뭐가 있어? 수열의 합밖에 없죠. 자, 봅시다. fx는 x제곱 마이너스 nx 마이너스 2n 제곱이야. 얘 그러면 묶어봅시다. x 마이너스 2n 그리고 x 플러스 n이야. 되죠? 얘랑 뭐랑 만나는 거 물어봤냐면 y는 x 플러스 n이야. y는 x 플러스 n.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인수와 똑같은 애를 갖는 거네. 그치? 그럼 얘랑 만나는 점을 쉽게 구할 수 있어. 뭐뭐 되니? 마이너스 n과 2n 플러스 1 되겠죠. 어떻게 계산하면 fx에서 이 직선을 빼는 거야. 그러면 x 플러스 n을 묶어서 x 마이너스 2n에서 1 뺀 이런 식이 되겠죠. 그럼 얘랑 만나는 점이 뭐랑 뭐냐면 마이너스 n과 2n 플러스 1 되는 거야. 그치? 이해돼요?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n과 bn이 구해진 거야. 이걸 통해서. 그치? an과 bn 할 건데 여러분 마이너스 n하고 2n 플러스 1로 x값 구했으면 이거 그냥 여기에 넣지 마시고요. 여기 넣지 마시고요. 여기 더 쉬운 식이 있잖아. 그치? 이런 거 하나하나가 디테일이야. 여기다가 집어넣어줘야 돼. 알겠니? 그래서 an은 마이너스 n, 0 그리고 bn은
2n 플러스 1, 3n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이해되니? 그래서 an하고 bn이라는 게 bn이라는 게 x 값도 y 값도 마찬가지로 3n 플러스 1만큼의 차이를 갖는 거야. 맞지? 3n 플러스 1만큼의 차이를 갖는 거야. 자, 그러면 간단하게 그림 한번 그려보면 얘가 an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5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올라가서 bn이 있어. 그럼 이런 함수 그려지고 여기 지금 삼각형 넓이 구하는 거야. 그럼 밑변 길이 얼마니? n이고요. 그 다음에 높이는 그치 3n 플러스 1. 그럼 간단하게 2분의 1 n 곱하기 3n 플러스 1 이게 sn이야. 그치? sn을 몇 개 더하라 그랬냐면 n은 1부터 4까지 더하라 그랬어. 이거 여러분 공식 집어넣어가지고 계산하고 그러고 있지 말고 그냥 하나씩 집어넣어. 4개밖에 없잖아. 그치? 하나씩 집어넣는 게 더 빠르고요. 더 효율적이고 틀리지 않을 수 있어. 알겠니? 몇 개 안 돼. 4개야. 집어넣으면 돼. 자, 그럼 15번까지 봤고요. 16번 넘어갑시다. 자, 16번인데 얘 역시 고1 수학이 중요해. 그래서 합성함수 해석을 포인트로 잡을 수 있는 거야. 합성함수 해석. 그래서 fx는 어떻게 주어져 있냐면 로그 3분의 1x 그리고 0부터 1까지 그리고 로그 3의 x x가 1보다 클 때 그때 fx랑 f3x를 더해서 3이 된다고 했어요. 이거 어려워하지 마 얘들아. 어려워하지 마. 그냥 여기 3x잖아. 그치? 자, 합성함수 생각할 거야. 합성함수. 그러면 얘를 t로 한번 바꿔봐. t로 바꾸면 ft에 대한 얘기를 해주면 되는 거야. ft는 뭐냐면 로그 3분의 1의 t고요. 로그 3의 t야. 그치? 0부터 t 그리고 t가 1보다 클 때 그 말은 즉 뭐랑 같냐면 t는 3x니까 3x를 그대로 넣어주게 되면 x가 3분의 1보다 클 때 그리고 0부터 x가 3분의 1보다 작을 때 그래서 y는 3분의 1의 3x 그리고 로그 3의 3x 이렇게 집어넣어주면 그냥 가볍게 합성함수 해석할 수 있다고. 그치? 어려워할 게 없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배웠던 합성함수의 개념을 그대로 적용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알고 싶은 게 뭐냐면 fx랑 f3x 더해서 3 되는 거 구하라고 했어. 그치? 그러면 0부터 3분의 1까지 구간 한번 잘라지고 그 다음 3분의 1부터 잘라지는데 1에서 한 번 더 잘리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 뭐냐면 3분의 1까지 그리고 3분의 1부터 1까지 그 다음에 x가 1보다 클 때 이렇게 세 가지로 쪼개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치? 그럼 함수가 각각 다 구해지잖아. 우리 fx 더하기 f3x라는 거 한 방에 다 구할 수 있어. 여기서는 로그 3분의 1의 x랑 이제 이 구간에서는 위의 함수를 선택하는 거야. 맞지? 그래서 로그 3분의 1의 3x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구간에서는 위에서는 이 함수, 아래에서는 이 함수를 선택하는 거야. 그치? 그래서 로그 3의 x, 로그 3분의 1의 x 더하기 로그 3의 3x 얘가 될 거야. 맞죠? 그 다음에 1보다 클 때는 위에서는 아래에 있는 함수를 선택할 거고 밑에서도 마찬가지로 아래에 있는 함수를 선택할 거야. 이거 다 이해되죠? 자, 그러면 로그 3의 x 더하기 로그 3의 3x 이렇게 함수를 다 구했어. 그럼 얘가 3 되는 거, 얘가 3 되는 거, 얘가 3 되는 거 찾으면 되는데 그때 찾고 나서 뭐 해줘야 돼? 그치, 범위 만족시키는지 찾아줘야 돼. 그것까지 해주면 계산 마무리할 수 있겠죠. 얘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사라져버려.
그치? 등식을 만족시키지 않아요. 그래서 얘는 탈락. 더하면 없어지잖아, 그치? 없어지고 1 남아요. 1은 3. 말이 안 되죠? 탈락. 그래서 이 위에서 하나, 밑에서 하나. 하나씩 나올 거야. 계산 직접 해보시고요. 자, 넘어가서 우리 17번 봅시다. (17번에서) 하나 배워가야 될 게 있어. 수렴꼴을 변형하는 방법 배워야 돼. 자, ST는 다 구할 수 있죠. ST는 다 구했죠, 그쵸? ST 못 구하면 안 돼. ST 구한 거 보니까 ST는 2분의 1에 t제곱 마이너스 루트 t에 그리고 t 마이너스 1로 구할 수 있어요. 요거는 직접 해보세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냐면 리미트 t가 1로 갈 때 그때 1 왼쪽으로 갈 때 t 마이너스 1 제곱분의 2분의 1 t제곱 마이너스 루트 t 마이너스 1 이거 구하라고 한 거야, 그치? 그럼 일단 1이 아니기 때문에 t-1을 나눌 수 있어, 그치? 나눠주고요. 같이 없애고 그 다음에 남는 게 분모 분자에 하나씩 있는데 지금 분모가 0으로 가고 있어, 그치? 근데 분자도 0으로 가네. 얘네가 과연 수렴할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거 수렴하는지 판단하려면 일단 어떻게 해줘야 될까? 보기 싫은 거 먼저 없애줘야 돼. 그치? 유리화하면 되겠죠? 여기 분모 분자에 t제곱 플러스 루트 t 그 다음에 t제곱 플러스 루트 t 해가지고 구해주면 1의 왼쪽으로 갈 때 t 마이너스 1 t제곱 플러스 루트 t 그리고 t 4제곱 마이너스 t 해가지고 얘를 t 곱하기 t 마이너스 1 곱하기 t제곱 플러스 t 플러스 1 해가지고 같이 날리면 이렇게 없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연관 없어, 그치? 나머지 아이들은 수렴값의 존재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애가 아니죠. 그러면 수렴값에만 영향을 미치는 애이고 그래서 대입만 해주면 되는 거야. 이해돼요? 나머지는 수렴값의 존재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애가 아니야. 그래서 대입만 해주면 문제가 끝나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유리화해주는 방법을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돼. 그거 하면 기본적인 실력은 다 갖춘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여러분 1-로 갈 때 t-1분의 2분의 1 해가지고 루트 t 묶어내면 t의 2분의 3제곱 마이너스 1이죠. 그냥 이 상태로도 다룰 수 있잖아, 그치? 굳이 유리화 안 해도 여기서 얘는 t의 2분의 1의 세제곱이야. 얘는 1의 세제곱이야, 그치? 세제곱 빼기 세제곱으로 나눌 수 있죠. 얘는 루트 t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루트 t의 제곱 루트 t 플러스 1 이렇게 바로 할 수 있지. 이렇게 하면 굳이 유리화 안 하고 바로 넘어갈 수 있어. 맞니?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우리가 이렇게 쓰여진 식을 봤어, 얘들아. 그러면 냅다 계산만 하지 말고 한번 이 식의 의미를 떠올려 보자.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뭐야? 대합이 뭐야? 그렇지. 얘는 S'1이야. 맞지? 물론 문제에서 지금 그러니까 제곱 물어본 거야. 그래서 똑같은 형태 아닌데 여기에서 한번 t-1 제거하고 나면 남는 함수 있잖아. 그 함수의 미분계수 구해주면 된다고. 맞지? 그래서 여기서 t-1분의 똑같이 써줄게. 헷갈리니까. t-1분의 2분의 1에 t제곱 마이너스 루트 t 있죠? 여기서 미분해서 1 집어넣는 것도 가능해요. 물론 미적분 배운 친구들만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루트 t를 미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 식의 의미를 이해하고 저게 미분계수로서 작용할 수 있구나라는 걸 판단하면 여러분의 안목이 더 넓어진다고. 알겠니? 자, 그래서 17번이었고요. 18번. 18번도 44% 정답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fx는 a 코사인 bx 마이너스 4분의 파이 그리고 0부터 파이까지 에서 여기서 max가 4 미니멈이 마이너스 2루트 2 자, 이렇게 생겼는데 지금 18번이랑 여러분 18번이랑 뒤에서 27번 있죠? 두 개를 다 틀린 사람들은 삼각함수의 그래프에 대한 점검을 많이 해줘야 돼. 알겠니? 18번이랑 27번 있죠? 18번을 조금 더 진화시키면 27번의 형태인 거야. 그래서 원래 한 시험에서 같은 유형을 두 개씩 이렇게 잘 내진 않거든? 근데 여기선 이제 우리가 수학 원만 내니까 거의 범위가 적어가지고 비슷한 유형도 낸 것 같아요. 근데 시험지 전체 형태를 볼 때 여러분이 고3 가게 되면 하나의 유형으로 두 가지씩 이렇게 내진 않아. 그래서 진화된 형태를 관찰할 수 있었고요. 우리 18번 먼저 보면은 x가 0부터 파이 사이에서 최대값이 4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2루트 2.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뭘 봐줘야 되냐면 얘네 둘이 지금 다르다는 거야. 그치? 달라. 다른 건 당연한데 이 절대값이 다르다고. 그치? 얘가 마이너스 4여야 우리가 원하는 좀 편한 함수일 텐데 마음이 불편해. 얘가 다르니까. 그치? 그럼 다른 걸 어떻게 관찰할 수 있을지 한번 얘기해 봅시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최대값이 4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2루트 2라는 건 얘는 아직 밑으로 더 내려갈 여지가 있다는 거야. 그치? 근데 얘는 이게 최대인지 혹은 더 갈 수 있는지 몰라. 이해돼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뭐냐면 함수가 이런 식으로 생겼거나 지금 내가 원하는 게 요만큼 내려가는 여기서 멈추는 그런 함수이거나 혹은 이게 최대값이면서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함수이거나 그쵸? 그래서 여기가 4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2 루트 2일 때 그리고 여기가 4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2 루트 2일 때 이 두 가지 말고는 케이스 더 없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한 그래프를 그려주고 맞는 값 대입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파이를 대입해주면 무조건 마이너스 2 루트 2가 나오죠. 파이를 대입해주면 그쵸?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마무리 지어주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알겠죠? 자, 넘어가서 19번. 이 문제도 완전히 고1 수학을 담고 있는 문제야, 얘들아. 고1 수학. 우리 많이 봤던 조건 있죠? AP 플러스 BP의 최소 또는 최대. 그런 거 많이 봤죠? 많이 봤는데, 얘들아, 그게 고1 수학에서 끝날 거라는 생각을 당장 갖다 버리세요. 당장. 작년 수능에 몇 번에 나왔어? 정훈이, 작년 수능에 몇 번에 나왔어? 풀었잖아, 우리. 기억 안 나? 몇 번인지는 기억 안 나도 돼. 아무튼 그 문제 알죠? 삼각형 그려놓고 원 있어가지고 여기서 최대 최소 구하는 거 있었잖아. 그치? 이렇게 최대 최소 구하는 거 있었잖아. 작년 수능에도 여러분 AP 플러스 BP의 최소 최대 이런 거 있죠? 비슷하게 다 나왔어. 그러면 공부를 해야 된다는 뜻이야. 그치? 수능에 나왔는데 그래도 고1 수학이니까요. 할 거야? 절대 안 돼. 해야 돼. 해야 돼. 자, 당위성 부여까지 했으니까 같이 한번 봅시다. AP 더하기 BP의 최소값 구할 건데 일단 A랑 B가 어딘지를 알고 싶어. 그래서 보니까 A랑 B가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어. 그래서 같이 묶어놓고 봅시다. 같이 묶어놓고 보면 A 플러스 3 그리고 3의 A 플러스 3 플러스 B 그쵸?
그래서 비슷한 형태를 띄고 있지. 그러면 얘들아, 점 두 개가 아주 비슷한 형태로 주어져 있다면 이 점 두 개로 뭘 유추할 수 있어야 돼? 그렇지. 점 두 개를 지나는 함수를 유추할 수 있어야 돼. 맞니? 두 점 A랑 B를 지나는 함수 유추할 수 있어야 된다고. 알겠죠? 말만 해서 안 적으니까 직접 적는 거야. 바로 적어야 돼. 알겠죠? 두 점 A, B를 지나는 함수를 유추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내가 더 간단해 보이는 A를 통해서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아. 그치? X에다가 A를 집어넣었을 때 Y에다 얘가 나온대. 그러면 Y는 3의 X 플러스 B라는 거 눈 감고도 확인할 수 있겠죠. Y는 3의 X 플러스 B. 여기다가 A를 집어넣으면 이 값, A 플러스 3을 집어넣으면 이 값. 즉, 이 함수를 지나는 두 점이라는 걸 유추하는 게 첫 번째 관문이었던 거야. 그렇지? 그래서 이게 첫 번째 관문이었어요. 그럼 A, B를 지나는 함수를 구했는데 이 함수랑 일단 또 다른 함수가 주어져 있어. 또 다른 함수가 뭐냐면 Y는 로그 3의 X-A-B야. 근데 내가 항상 얘기했지만 지수함수랑 로그함수 나오면 둘이 어떤 관계인지 파악해보라고? 역함수인지 먼저 파악해보라고. 근데 얘 역함수는 어떻게 구해? Y는 아직도 바로바로 안 나와. X-B. 그치? 원함수가 Y축으로 B만큼 이동하면 역함수는 X축으로 B만큼 이동하는 거야. 그치? 그래서 로그 3의 X-B가 되고요. 자, 그러면 얘랑 조금 다른데 그럼 이 둘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렇지. X축으로 플러스 A만큼 이동시킨 거야. 맞지? 그래서 그래프 한번 그려봅시다. 이렇게 주어질 텐데 얘가 지금 y는 3의 x 플러스 b고 그 다음에 얘는 y는 로그 3의 x 마이너스 b야. 그러면 여기서 a만큼 이동시킨 이 그래프도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치? 자, 그때 주어진 점 a랑 b를 어디 한번 표현해 봅시다. a랑 b를 대충 표현하면 돼. a랑 b 이런 식으로 있겠네. a를 조금 더 왼쪽으로 a랑 b A 자연수니? A랑 그리고 B 이렇게 주어져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봐봐. AP 더하기 BP야. 근데 A랑 B가 뭐냐면 A는 정점, B도 정점. 근데 P는 뭐야? 동점이야. 그치? P는 움직인다고. P는 어딘지 몰라. 막 돌아다니는 애야. 그럼 그 돌아다니는 애랑 나머지 두 개랑 비교해가지고 더해서 최소값을 갖는다고 했어요. 그러면 얘들아, 두 점을 지나는 것 중에서 가장 짧은 걸 뭐라 불러? 직선? 자, 다시 한번.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평면도형 할 때 배웠죠? 두 점을 지나는 것 중에 가장 짧은 걸 뭐라 불러? 선분, 그치? 선분. 배웠죠? 그게 선분의 정의야, 얘들아. 그런 걸 여러분이 알고 있냐 모르냐에 따라서 이런 문제 안목이 달라진다고. 두 점을 지나는 도형 중에 가장 짧은 길이를 갖는 것이 얘가 선분이야. 그럼 A랑 B랑은 고정돼 있는데 나머지 P가 어디서 이렇게 막 움직이면서 놀아. 그치? 노는데 얘랑 같이 이어가지고 최소를 만들 거야. 그럼 언제가 최소가 되겠어? 당연히 이 선분일 때가 최소가 되겠죠. 그래서 A와 B를 지나는 그 직선 위에서 Y는 X를 만나는 그 점이 P가 되는 거야. 맞죠? 자, 그러면 AP 더하기 BP의 최소값이라고 했으니까 요거 한번 보자. 얘 지금 P 여기에 있거든? P 여기에 있어. 그치? 그럼 얘는 A, B 위에 있는 그 점을 지나는 게 아니네? 그럼 방금 얘기한 거랑 다르잖아. 그치?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그렇지. 대칭 이동시키면 되는 거야. 이 지나는 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켜가지고
그 점을 비교하면 된다고. 만약에 P가 여기로 놀고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놀고 있으면 얘들아, 이렇게 놀고 있으면 B를 여기 대칭 이동 시켜가지고 얘네 둘이 만나는 그 선분 길이 찾으면 되는 거라고. 이해돼요? 그러면 B를 대칭 이동 시켜가지고 B를 대칭 이동 시켜서 여기로 갖다 놓읍시다. 그럼 B 프라임. 그러면 얘네가 서로 일직선상 위에 있는 거야. 이해돼요? 이때가 P 최소. P 최소. 그럼 A, P, B 다 찾았고요. 그때 점 C라고 했는데 점 C. 점 C는 이 곡선 위에 있는 점이 점 C야. 그러면 점 C의 좌표가 y좌표가 A 플러스 3이래. 근데 내가 이 B'의 y좌표 알 수 있지? 얼마야? 그치? A 플러스 3이지. 그럼 얘랑 y좌표가 같으면서 옆에 있는 이 곡선을 지나는 거야. 그러면 이때 쭉 이어가지고 여기 만나는 게 지금 C가 되겠죠. C가 될 거야. 근데 얘들아, 이 얘기 한번 해보자. 지금 여기까지 왔죠? A랑 B'이랑 지날 때 그때의 이 점이 P라고. 그렇지? 여기까지 왔지? 근데 봐봐. B'이랑 C랑은 둘이 뭐가 같다고? y좌표가 같다고. 그치? y좌표가 같은데 여기서 내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봐봐. AC의 길이가 문제 보니까 A 플러스 55라고 주어져 있어. A 플러스 55. 근데 A, B'의 길이 얼마래? 55래. 그치? 55라고 그랬어. 근데 B'C의 길이가 얼마야? A야. 그치? 보세요. 여기 보세요. 55랑 A랑 A 플러스 55야. 이거 가능해? 삼각형의 성립 조건이 안 되죠? 얘는 삼각형이 아니야. A랑 55라고. 그치? 그럼 얘 뭐야? 같은 직선 위에 있다는 거야. 이해돼요? 그래서 이렇게 쭉 이어서 만든 게 여기 A, P, B', C 이렇게 된다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알 수 있는 게 지금 이 조건을 통해서 구해주게 되면 이 위에 여기 A 있고요. 여기 P 있고요. 여기 B' 있고요. 여기 C가 있어요.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야. 이해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주어진 조건을 이제 다 만족시켰으니까 계산만 해주면 될 것 같아. 그치? 계산 마무리 해보자. 그러면 여기 있는 A점이 A, 3A 플러스 B가 되겠고 그 다음에 B' 점이 3의 A 플러스 3 플러스 B, A 플러스 3이 되겠고 그쵸? 그러면 내가 알 수 있는 거 두 가지 찾았네. A는 이 아니고 3A 플러스 B는 A 플러스 3이랑 같구나. 요거 하나 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뭐 할 수 있어? 55, 그치? 55 조건을 통해서 구할 수 있죠. 55가 뭐였냐면 A, B'이 55야. 그래서 3에 A 플러스 3 플러스 B 이 X값에서 여기서 A를 빼주면 그게 55라고. 그쵸?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식 두 개, 문자 두 개니까 다 구할 수 있어. 맞니? 그러면 19번도 마무리 지을 수 있겠죠. 이해돼요? 자, 20번 가봅시다. 어, 19번에 포인트 안 적어줬네? 포인트가
20번이에요. an 플러스 1은 2분의 an 플러스 3 그리고 2분의 3 an 그 다음에 모든 자연수 얘들아 이 문제는 나 조건이 좀 크리티컬하거든? 그 나 조건에 별표를 쳐주세요. 나 조건 나 조건에 별표 잘 쳐두시고요.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an이 a3보다 작다 혹은 같다 요거를 보여야 돼. 그래야 문제의 조건을 성립시키는 거야. 그치? 그럼 일단 가조건 먼저 보면은 an 플러스 1하고 an에 대한 조건이 주어져 있어. 이거 많이 봤죠? 수열의 귀납적 정의 문제로서 그 두 항 사이의 관계를 표현해 준 거야. 근데 하나로 딱 주어지면 너무 쉬우니까 두 가지로 분류해서 준 거야. 그래서 가지치기를 잘 해줘야 돼요. 그럼 역추적 항상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 있죠? 역추적 두 가지 얘기하는 거 뭐뭐 있니? 첫 번째 들었던 애들은 좀 대답을 씩 변형하고. 자, 두 번째 뭐야? 뭐라고? 그렇지. 가지치기. 역추적 문제는 무조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풀어줘야 돼. 자, 첫 번째, 두 번째 순서야. 일단 식부터 변형해 주는 거야. 자, 지금 보면 A3에 대한 조건 그리고 A4와 A5에 대한 조건을 주고 나서 내가 구해야 되는 건 A1이거든? 그치? 그럼 난 결국에 앞으로 돌아가 줘야 돼. 그 돌아가는 과정을 역추적이라고 할 거라고. 그치? 역추적. 그 역추적은 첫 번째 일단 식부터 변형하고요. 그 다음에 가지치기를 해줘야 돼. 가지치기라는 건 뭐냐면 내가 값을 집어넣었을 때 그 조건을 만족시키는지 계속 확인하면서 필요 없는 거 쳐내준다고. 알겠니? 자, 그럼 일단 식부터 바꿔보자. a는 주인공을 바꾸는 거야. 그래서 2 an 플러스 1 마이너스 3 그리고 3분의 2 an 플러스 1 이렇게 바꿔주는 거야. 그때 이 조건은 똑같아. 결과값이 짝수이고 결과값이 홀수이고 요렇게. 알겠죠? 자, 그래서 20번이 어려울 수 있는데 정답률이 27.3%야. 그래서 어려울 수 있는데 여러분이 꼭 해결을 해줘야 돼. 요 정도 난이도를 풀어주면 고3 가서 그래도 많이 문제를 풀고 할 때 힘들지 않을 거야. 요 정도 해결할 수 있으면. 꽤 어려운 문제가 맞아요. 고3에 나왔어도 어려운 문제가 맞고 이번에 나왔던 6평, 9평에 나온 고3 6평, 9평에 나온 수열 문제보다 이게 훨씬 더 어려워요. 왜냐면 고3 6평, 9평은 수열을 바보같이 냈거든요. 그렇죠? 16번에 넣어놔가지고 변별이 전혀 안 되는 문제로 냈고 여기에서는 변별이 정말 잘 되는 문제로 낸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꼭 27.3% 안에 들었으면 좋겠고 다음 시험에서는 일단 식을 변형했어. 그러면 그 다음에는 가지치기를 해줄 건데 일단 내가 조건 해석이 안 돼 있잖아. 그래서 조건 해석하러 먼저 들어가 보자. 자, A4랑 A5랑 더해서 24보다 작거나 같아. 그치? A4랑 A5랑 더해서 24보다 작거나 같아요. 자, 그러면 나는 두 가지 나눌 거야. A4가 홀수일 때 그리고 두 번째 A4가 짝수일 때 요렇게 케이스 분류를 정확하게 나눠줘야 돼. 근데 케이스 분류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아니지. 제발. 여기 듣는 사람이 몇 명인데. 케이스 분류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야? 내가 그거 한다고 냅다 외치지 말고 뭐라고? 그래. 케이스 분류는 항상 기준이 제일 중요하잖아. 자, 케이스 분류의 기준을 잘 잡아줘야 돼. 선생님 항상 일관되게 수업하는 거 알죠?
그러면 일관되게 대답을 못하는 것도 참 재밌어, 그치? 자, A4가 홀수일 때랑 A4가 짝수일 때로 분류를 했어. 왜? A4에 대한 조건을 통해서 다음 항으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치? 그러면 A4가 홀수일 때는 A5가 2분의 A4 플러스 3이고 A4가 짝수일 때는 2분의 3 A4가 될 거야. 그럼 조건 만족시키기로 들어가 봅시다. 그래서 2분의 3 A4 더하기 2분의 3이 24보다 작거나 같으므로 A4가 뭐보다 작거나 같아? 8, 16, 15? 그치? 15. 그 다음에 2분의 3 A4니까 2분의 5 A4가 24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A4가 5분의 48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래서 얘는 9.6이네. 그러면 여기서 만족시키는 홀수를 싹 다 구할 수 있어. 뭐뭐 있냐면 1, 3, 5, 7, 9, 11, 13, 15. 그 다음에 여기는 A4가 2, 4, 6, 8 4개 있죠. A4가 이렇게 구해질 수 있는 모든 수를 다 구한 거야. A4로서 구할 수 있는 모든 수를 다 구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A4에 대한 범위가 싹 주어졌으니까 그럼 이제 우린 A3의 범위도 알 수 있는 거야. 그치? A3의 범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A4를 역추적해서 A3으로 갈 거야. 이해돼요? 그래서 이거 대입해가지고 각자 하나씩 다 넣어보면 금방 끝나, 얘들아. 한번 보여줄게. 1, 3, 5, 7, 9 칸이 좁으니까 여기서 1부터 15, 그 다음에 2부터 8. 그래서 1부터 집어넣어주게 되면 역추적 한번 같이 가보자. 1 집어넣으면 얘가 A4일 때 A3 얼마야? A3 마이너스 1하고 그 다음에 3분의 2야. 그치? 근데 모든 항 자연수라 그랬죠? 얘 탈락시키고 이게 가지치기야. 알겠니? 그럼 이 뒤에 건 볼 필요가 없다고. 그래서 A3으로부터 얘만 가주면 되는 거야. 그치? 근데 지금 모든 항이 자연수라 했으니까 얘도 뭐야? 탈락이네. 그치? 다시 한번 A4가 3일 때 A3 구하고 있는 거야. 이해되죠? A4를 가지고 A3을 구할 거라고. 맞지? A4를 가지고 A3을 구할 때 A4의 값을 대입만 해주면 돼. 대입한 다음에 가지치기 할 거야. 자, 3을 대입해 주게 되면 3에다 2 곱하고 3 빼세요. 3 나오죠? 그 다음에 3에다가 3분의 2 곱하세요. 얼마 나와? 2 나오죠? 그치? 그럼 2 나오고 그럼 얘가 홀수인지 확인해봐. 홀수. 맞지? 맞아요. 그 다음에 얘는 짝수 되죠? 그럼 얘는 통과네. 둘 다 통과야. 그래서 A3 됐고요. 그러면 A2 한번 가보자. A2. A2는 얘가 또 3 나오고 그 다음에 얘는 2 나와. 앞에서 했던 3이 그대로 반복되니까 또 계산하고 있을 필요 없어. 그치? 그냥 그대로 가주면 되는 거야. 자, 그럼 2 대입해 봅시다. 2 대입하면 1 나오고요. 그 다음 3분의 4 나오고요. 자연수 아니니까 가지 쳐주고 그 다음에 얘 홀수니까 가능하고. 그치? 그럼 얘가 지금 A, 3, 2, 1 다 구한 거야. 맞지? 그럼 봐봐. A3이 가장 커야 돼. 맞지? 뒤엔 다 만족시키죠? 앞으로 쭉 가봐. 계속 3만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어. 맞니? 얘 가능해요. 그래서 가능한 A1을 여기서 3개를 찾았어. 이해돼? A3, A2, A1 이렇게. 그쵸? 그 다음에 5 넣어주면 7 나오고요. 그 다음에 3분의 10 나오는데 얘 홀수 짝수니까 얘 탈락. 자연수 안 돼서. 근데 A3이 가장 커야 되지. 그럼 얘 또 탈락이네. 그치? 뒤로 갈 필요가 없는 거야. 맞죠? 자, 그 다음에 7 가보자. 14 빼기 3, 11. 그 다음에 3분의 14. 근데 A3이 또 가장 커야 돼. 뭐야? 첫 번째가 A4예요. 아, 그러네. A4죠? 고마워. 그러면 얘가 A3이네. 얘가 A3, 그쵸? 미안해. 다시 3, 2 그리고 얘가 1과 3분의 4. 그 다음에 여기 갈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1은 마이너스 1 그리고 3분의 2. 얘는 둘 다 안 되고요. 얘 날리고. 그러면 3개 남네. 그래서 여기는 A3이 가장 큰 게 아니니까 탈락이죠. 그래서 남는 거 이거 3개. 어떻게 결과가 똑같네? 3, 2, 1이 A1이야. 맞지? 잘 찾았어요. 자, 그다음 5 가보자. 다시. 이게 A4고요. 그 다음 A3으로 갈 때 7 그리고 3분의 10.
그 다음에 A2로 갈 때 얘는 11이고요. 그 다음에 3분의 14 필요 없고요. 얘 안 되고요. 그럼 여기서 또 한번 가보자. A3보다 얘가 더 크네? 그럼 탈락이죠. 이런 식으로 하나씩 지워가면 되는 거야. 그치? 그럼 여기서 더 갈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다음에 A4가 7일 때 가면은 똑같이 11 나오고 뒤에 안 나오고 얘 A4고요. 얘 A3이고요. 잘 따라오고 있지? 자, 그 다음 A2 갈 거야. 2 곱하고 3 빼세요. 그 다음에 얘 이미 안 되네. 탈락. 3분의 2 곱해보세요. 얘 안 되죠. 탈락. 이런 식으로 지우면 금방 다 지워지고 구할 수 있어. 이 작업을 몇 번 하면 되는데 그걸 안 해서 틀리는 거야, 얘들아. 알겠니? 그래서 꼭 해보세요. 꼭. 자, 20번은 직접 마무리 지어보시고요. 요 정도 보여줬으면 혼자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치? 할 수 있죠? 넘어가서 21번 봅시다. 자, 21번 보기 앞서서 물 좀 떠봅시다. 물 좀. 씨가 알려줘. 드라마. 네, 근데 이거 진짜 제일 나쁜 게 20번 질문 있다. 아이스 포장돼 있으면 내가 안 돼 있으면 돼. 자, 21번 봅시다. 21번.
21번 같은 문제 얘들아 도형 보는 관점을 좀 바꿔줘야 돼. 그래서 일단 도형 문제 여러분이 나왔을 때 좀 어렵니? 도형 문제에 좀 겁을 느껴? 네. 그럼 그런 친구들은 있잖아. 꿀팁을 하나 줄 테니까 여기서 배우고 한번 써먹어 보세요. 봐봐. 도형 문제라는 건 일단 내가 도형의 성질을 알고 있어야 당연히 문제를 풀 수 있는 거고, 그쵸? 그게 첫 번째야. 알고 있는데 잘 안 풀리는 것 같아. 그러면 문제를 볼 때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걸 먼저 보세요.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거.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부터 알고 있는 것으로 거꾸로 올라가는 거야. 우리 그걸 수학에서는 분석법이라고 부르거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 이 도형이 되게 잘 보여. 왜냐면 내가 도형 문제에서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내가 지금 어떤 행동을 해서 무엇을 구해야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답으로 갈 수 있지? 이거거든. 근데 그 과정을 거꾸로 만들어주는 게 이 방법인 거야. 그치? 근데 내가 구해야 될 거를 자꾸 찾아보는 그런 연습을 해보세요. 그래서 어떻게 볼 거냐면 봐봐. 내가 지금 구하고 싶은 게 뭐냐면 1C2의 반지름 길이야. 그치? 반지름 길이 구하고 싶어. 근데 얘 지금 내접원이잖아. 그치? 내접원이야. 그러면 내접원의 성질에 따라서 삼각형 ACD의 넓이를 두 가지 방식으로 구할 수 있어. 맞지? 이 내심의 반지름인 2분의 1 플러스 ABC 얘랑 삼각형 ACD 넓이랑 같고 이거는 뭐 2분의 1 밑변 곱하기 높이든 아니면 똑같은 방식으로 2분의 1 AB sin C든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반지름을 구할 수 있는 거야. 그럼 나는 뭘 알아야 되냐면 이 세 변의 길이를 알아야 된다고. 맞지? 그럼 세 변의 길이를 알아야 되네. 아, 세 변의 길이. 무슨 세 변의 길이? 삼각형 BCD구나. BCD. 삼각형 BCD의 세 변의 길이를 알아야 돼. 근데 하나씩 알아볼 건데 우선 세 가지로 나눠서 변 BC랑 변 CD랑 그 다음에 변 DB랑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 그럼 BC 먼저 보세요. BC는 되게 쉬워. 그치? 되게 쉬워. 얘 지금 이 삼각형에서 두 변 길이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두 변 길이 주어져 있고 이게 큰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이야. 그치? 그럼 외접원의 성질을 이용할 수 있잖아. 그치? 사인 법칙 이용하면 나머지 하나의 각도 구할 수 있어. 여기에 각도 구할 수 있거든? 구하면 3분의 파이 나오는 거 구했죠? 여기 3분의 파이 나옴으로써 코사인 법칙을 쓰면 BC 길이를 구할 수 있어. 맞지? 그래서 얘 해결했고요. 그 다음에 CD 길이 어떻게 구할까? CD 길이. 이런 거 하는 과정에서 이제 내심의 성질을 잘 써먹어야 돼. 내심의 성질 한번 썼지 여기서. 또 뭐가 있냐면 얘들아. 내심의 정의가 뭐야? 그치. 내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죠. 그래서 정의도 써먹어야 돼. 중에 정의도 써먹어야 돼. 그래서 내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 지금 이 내심이니까 결국에 얘네 둘이 어때? 크기가 같아요. 크기가 같아. 근데 저 두 각은 큰 원에서 무슨 각? 원주각. 그치? 큰 원에서 원주각이야. 그럼 그 원주각들에 대한 마주보는 변, 즉 호의 길이, 아니 현의 길이 서로 같죠. 그래서 여기가 2가 된다는 거 알 수 있네. 2가 되는구나. 그러면 나는 이 각의 크기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이 각의 크기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삼각형이 있어. 그치? 삼각형 BCA에서 ABC에서 이 삼각형 이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을 알 수 있다고. 변의 길이 다 주어져 있으니까. 그치? 그럼 코사인 값 알게 되면 여기 코사인 값 알아서 그치? 그러면 CD 길이도 구할 수 있는 거야. 맞니? 그래서 CD 길이도 해결. 이해돼요? 그 다음에 DB 길이야. DB 길이는 쉽지? 자, 여기 여기 변의 길이 구했고요. 여기 변의 길이 구했잖아. 그럼 삼각형 여기에서 뭐가 남았냐면
봐봐. BD의 제곱이라는 건 두 가지 방식으로 쓸 수 있어. 어디에서 쓸 수 있냐면 삼각형 BCD에서 한 번, 그리고 BAD에서 한 번. 그거 뭐라고 불렀지? 코사인 법칙? 그치, 엮어쓰기 가르쳐줬죠. 코사인 법칙 엮어쓰기. 그래서 BD 제곱을 두 가지 방식으로 구할 건데 삼각형 BCD에서 한 번, 삼각형 BAD에서 한 번. 이렇게 구하면 뭐가 구해지냐면 얘들아, 코사인 각 BCD가 구해져. 맞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코사인 각 BCD라고. 그럼 이거 알게 되면 나머지 하나의 변의 길이 BD 구할 수 있죠. 두 변 길이랑 코사인 값 아니까 얘도 구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내가 구해야 되는 거 먼저 파악하고 그걸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야, 자꾸. 알겠니? 그 과정에서 여러분이 필요한 거 뭐야? 도형의 성질 관찰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의 도형, 각이든 길이든 어떤 거든 관계없이 그 도형을 여러 가지 도형 안에서 관찰할 수 있어야 돼. 알겠니? 그러니까 원 안에 있으면 저게 원주각인 거고, 삼각형 안에 있으면 한 각의 코사인 값 구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하나의 각이더라도 원 안에 있는지 혹은 어떤 삼각형 안에 있는지, 저게 사각형 안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관찰해서 여러분이 하나의 도형을 다양하게 관점을 펼쳐서 봐줘야 돼. 그래야 이런 도형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어. 알겠니? 그래서 도형 문제에 대한 접근법도 제시해 줬고요. 계산 다 할 수 있겠죠? 계산은 직접 하는 거야. 자, 넘어가서 22번 볼 필요 없고요. 23번 넘어가세요. 24번 24번도 넘어가시고요. 25번 25번 도대체 왜 틀리는 거야? 정답률이 48%예요, 여러분. 48%. 28번, 25번 틀린 사람 없죠? 제발 없어야 돼. 알겠지? 자, 25번 됐고요. 넘어가서 26번. 얘도 48%인데 뻘짓하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 이거. 26번. 자, 6S1 플러스 S2 플러스 S4는 0인데 이게 등비수열이야. 근데 얘들아, 등비수열만 나왔다 하면 그냥 A에는 A1 곱하기 아래 n-를 갈기고, 그렇지? SN만 나왔다 하면 그냥 1-R분의 이거 갈기고. 그러지 마, 제발. 선생님이 항상 뭐라 그랬니? 관계식 먼저 관찰하라고 했죠. 제발 이것 좀 하지 마. 지금 웃고 있는 사람들아. 하지 마. 이걸 써야 되는 문제는 없어, 얘들아. 자, 6S1 더하기 S2 더하기 S4인데 저걸 어떻게 볼 거냐면 S1이라는 거 먼저 보자. 6 곱하기 그냥 A1이야. 그치? 내가 주어진 수열이 알고 있는 게 A2밖에 없어. 그럼 S를 다 A로 끌고 내려와야 될 거 아니야. 이해되죠? 그럼 가져와. 또 S2 마찬가지. A1 더하기 A2. 그 다음에 S4 마찬가지. A1, 2, 3, 4로 끌고 내려오세요. 그럼 뭐가 보이냐면 얘들아, 8 A1 더하기 2 A2 더하기 A3 더하기 A4로 관찰이 되는 걸 알 수 있어. 맞니? 자, 근데 잘 봐. 잘 봐. 이거 등비수열이야. 그치? 등비수열이야. A1이 0이야? 아니지. 그럼 그게 등비수열 아니야. 그치? A1은 0이 아니야. 그러면 이 등식 자체에 그냥 A1을 나눌 수 있다고. 맞아? 그럼 얘가 어떻게 바뀌어? 8 더하기 2R 더하기 R제곱 더하기 R3제곱은 0이라는 그냥 R에 대한 방정식이 나오는 거야. 이해돼? 요거 계산하면 공비 나와요. 공비 얼마? 마이너스 2. 그러면 A2 주어져 있으니까 A5는 A2에다가 공비 3개 더 준 거야. 그치? 항의 넘버차는 공비 개수. 언제나 일관되게 얘기하고 언제나 일관되게 풀어주고 그걸로 다 풀 수 있는데 그걸 왜 기억을 안 하는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어. 이제 내 시계도 알겠어. 시계도 선생님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알겠어. 이제 알아야 돼, 얘들아. 알겠지? 6개월 봤잖아. 6개월 봤으면 이제 알아야죠.
넘어가서 27번입니다. 27, 28, 29, 30이 오답률 1, 2, 3, 4, 5를 다 가지고 있는데 여기 얘들아 도저히 못 풀겠고 진짜 다시 봐도 모르겠고 그런 문제들만 있는 건 아니야.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수준에 따라서. 근데 그런 문제들만 있는 건 아니야. 여기 3등급은 다 됐을 거 아니야. 그치? 그치? 혹시? 그러면 다 풀 수 있어. 다는 아니더라도 하나 이상은 풀 수 있어. 근데 왜 다 틀렸을까 생각해봐. 혹은 왜 내가 맞을 수 있는 걸 틀렸을까? 맞힐 수 있는 걸 왜 틀렸을까? 결국에 시험장에서 여러분이 뭔가 문제가 안 풀리면 머리가 막히고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생각, 그 어떻게 하는 생각만 하지 말고 어떻게 할지 그 방법을 찾아. 어떻게 하지 말고 제발. 알겠지? 그래서 27번 일단 0부터 8까지라고 돼 있죠. 이거 어떻게 읽으라고? 한 주기로 읽으라고. 그렇지? 일단 한 주기로 시작이야. 한 주기 안에서 정의된 함수. 그러면 fx가 요만큼 딱 생겨 먹었구나. 그치? 선생님 딱 습관이 잡혀 있는 거야. 한 주기로 읽고 그 다음에 그 동그라미를 채워줄지 뚫어놓을지를 항상 그려놓는다고. 항상. 이렇게 시작하는 거야. 자, 그러면 지금 fx가 자연수가 되는 그 모든 원소의 합이 22라 그랬어. 근데 여기가 얼마야? y값이? b야, 그치? b. 자, b야. 그럼 b가 자연수니까 일단은 0하고 4하고 8은 무조건 들어가 있는 거야. 즉 12는 이미 갖고 시작이야. 그치? 그럼 나는 채워줘야 되는 게 얼마냐면 채워줘야 되는 게 10. 그쵸? 10만큼 채워줘야 되는 거야. 맞니? 10을 채워줘야 되는데 얘들아 삼각함수 그래프 나오면 아까도 얘기했지? 뭐 생각하라고? 대칭성 또 주기성. 그 두 가지 생각하라고 했지? 대칭성, 주기성. 무조건 두 번 생각해야 돼. 대칭성, 주기성. 순서 상관없어. 무조건 두 개 생각해야 돼. 대칭성, 주기성. 내가 삼각함수의 값을 하나씩 다 구해가지고 이걸 파악하는 게 아니라 대칭성, 주기성으로 넘겨 짚는 거야. 알겠니? 그게 정확하다고. 자, 그러면 어떤 자연수 여기 무조건 있을 거야. 그치? 그럼 여기서 얼마? 이거 두 개 더하면 4 되겠죠? 여기 두 개 더한 값은 4야. 그치? 그러면 쭉 올라가서 여기도 4야. 그럼 여기는? 그치? 여기는 2야. 그 다음에 여기에서 둘이 더하면 얼마? 12. 그치? 여기는? 그치? 6이죠. 그러면 이때 만나는 모든 값을 다 더해서 10을 만들어 줘야 돼. 그치? 근데 얘가 b라는 거는 무조건 이 위에 자연수 한 개는 존재해. 그치? 무조건 한 개는 존재하는 거야. 그러면 2가 됐든 4가 됐든 무조건 하나는 있다고. 맞아요? 자, 근데 만약에 10을 채울 건데 여기 지금 중간에 이 오른쪽 함수 중간에 자연수가 있다고 해보자. 그럼 벌써 12로서 넘치지. 그치? 그럼 b가 얼마란 뜻이야? 그치? 1이란 뜻이야. 맞아? 그럼 b1 확정 지어놓고 시작입니다. b1 확정 지어놓고 그럼 이 밑에 있는 건 다 필요 없어. 그치? 그럼 위에서만 나는 합을 10을 만들어주면 되는 거야. 자, 4랑 2 가지고 10을 만드세요. 블록놀이 할 수 있지? 몇 개 합치는 거야? 2개, 1개, 그치? 4 2개, 2 1개. 그렇게 합쳐주게 되면 여기가 b 플러스 1, b 플러스 2, b 플러스 3까지 해서 마무리되는 거야. 이해돼? 그러니까 퍼즐 맞추기처럼 하나씩 딱딱 맞춰보다 보면 문제가 풀리는 거야. 그냥 처음부터 이게 딱 보여가지고 22가 되는 경우는 이거지 하고 푸는 사람은 없어, 얘들아. 그러니까 꼭 고민하고 도전해보고 안 되면 왜 안 됐는지 고민해보고 그러면서 문제 풀어나가는 거야. 그 연습을 계속 해야 돼. 알겠니?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런 문제들은 한 방에 그 맞는 케이스를 찾아가지고 푸는 사람은 없어. 무조건 고민하고 실패하고 다시 도전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렇게 b 플러스 1, 2, 3 해가지고 이게 지금 a가 얼마라는 거 알 수 있는 거야? a가 그치 3이죠. a3, b1 그래서 마무리 지을 수 있겠죠? 자, 27번이었고요. 28번
자, bn이라는 게 a 3n 마이너스 2 그리고 a 3n 마이너스 1 그리고 그 다음에 a 3n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된대. 그러면 나는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여기에서 이 안에 집어넣어가지고 bn이라는 게 3a 3n-1 되는 거를 일단 작성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식이 두 개가 나왔는데 그 두 개 안에 같은 항들이 들어있어. 그럼 당연히 엮어 쓸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야. 아, 얘 따로 얘 따로 이렇게 보면 안 된다고. 그러면 얘네들 합쳐줄 생각을 했어야 되고 합치면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어. 자, 그럼 bn은 3 곱하기 a의 3n-1이고 그때 bn이 공비가 3인 등비수열이네. 공비가 3인 등비수열. 그치? 그럼 a 3n-1도 뭐야? 공비가 3인 등비수열인 거야. 이해돼요? 자, 그러면 a1부터 a14까지 더한 게 500인데 한번 같이 보자. 이게 만약에 얘들아 어려우면 하나씩 나열해보면 돼. A1, A2, A3, 4, 5, 6. 항상 얘기하지. 수열은 대입, 나열, 규칙, 파악. 그치? 맞아, 아니야? 맞죠? 항상 똑같이 얘기했어. 얘는 500이야. 그러면 나는 지금 3개씩 묶어서 보고 있으니까 3개씩 잘라주면 돼. 얘 얼마야? B. B 얼마야? B1이죠? 얘는 B2. 얘는 B3. 얘는 B4. 얘는 아직 모르네. 15가 없으니까 엮어줄 수가 없어요. 자, 그럼 여기까지 왔고. 근데 B1은 뭐였어? 3, A, 2. 얘는 3, A, 4, 5. 그치? 3A, 5. 얘는 3A, 8. 얘는 3A, 11이야. 맞니?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 3A, 2, 5, 8, 11, 그 다음에 14인데 얘네들 아까 무슨 수열인 거 파악했어? 등비 수열인 거 파악했어. 그럼 A13 하나 따로 꺼내놓고 나머지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야. A2, A5, A8, A11, 그 다음에 A14 해가지고 500이래. 그쵸? 근데 모든 항이 자연수래. AN이 모든 항이 자연수래. 자연수. 그러면 자연수라고 했는데 여기는 여기다가 3 곱한 거고 3 곱한 거고 3 곱한 거고 그치? 그럼 얘네들 전부 다 A 몇으로 내려줄 수 있는 거야? A2로 강등시킬 수 있죠? 그치? 그럼 얘는 3A이고 얘는 9A이고 얘는 27A이고 얘는 81A이야. 요렇게 묶어서 그치? 이거 다 더해주면 얼마 나오니? 3, 9, 40, 120, 100, 201 그치? 201 A2 플러스 A13 이게 500이야. 맞아요. 근데 모든 항이 자연수야. 그치? 그러면 자연수로 이 개수를 만족시킬 수 있는 건 A2가 얼마일 때밖에 없어? 그렇지. 1하고 2밖에 없죠. 그럼 얘가 1일 때, 얘가 2일 때 두 개밖에 없는 거야. 계산해보자. 얘 1이면 얘 299가 되고요. 그치? 얘 2가 되면 402니까 88 되는 거 알 수 있지? 88. 자, 그러면 여기서 두 가지 나왔는데 그럼 뭐가 맞는 거야? 98이야? 98. 자, 그래서 뭐가 맞는 거야? 뭐가 맞아요? 봐봐. A 13 더하기 A 15가 2A 14야. 그치? 그러면 A 13에 집어넣어봐. 얘 299고요. 얘는 A 14가 얼마냐면 1 곱하기 아래 4제곱 81. 그치? 81. 얘 만족할 수 있어? 없어요. 그래서 얘는 탈락이야. 그럼 밑에 건 되는지 보자. 얘 98 집어넣으시고요. 2 곱하기 81, 162가 들어오네. 그럼 2 곱해가지고 얘 만족시키는 자연수 A 존재하죠. A15 존재하네. 그럼 얘는 통과. 그래서 통과 탈락 해가지고 얘만 맞는 케이스야.
됐죠? 그래서 내가 앞에서 찾아놓은 조건들을 계속 반복해서 체크해줘야 돼. 더블 체크할 수 있어야 돼. 알겠죠? 28번. 이게 못 풀 문제 아니었어. 그치? 29번 넘어갑시다. 죽겠다. 얘들아 이거 어렵지 않아. 진짜 어렵지 않아. 이거 해낼 수 있어야 돼. 같이 한번 해봅시다. 해보자. fgx가 x는 3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했어요. 얘가 대칭이야. 얘들아 우리 x는 3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걸 함수식 만들어낼 수 있니? 너네 아마 이건 알 거야. 봐봐. y는 fx. 이 함수가 x는 3 대칭이야. 그럼 이거 어떤 식 만족시키니? 제발. fx는 이러고 있네. 그렇지. 3을 기준으로 봐봐.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식을 암기하고 그냥 눈에 보고 그렇구나. 오케이 하고 넘어가지 말고 봐봐. 식의 의미를 이해해야 돼. 3에 대해 대칭이라는 건 3을 기준으로 얼마를 더하든 얼마를 빼든 같은 만큼 이동했으면 그때 함수값이 같다는 거야. 그게 이 식의 의미라고. 이해돼? 그러니까 식의 의미를 이해해 제발. 식의 의미를. f3 플러스 x는 f3 마이너스 x구나. 그럼 이거 알면 얘들아 이것도 쉽잖아. f g에 x 플러스 3 얘랑 f g에 마이너스 x 플러스 3 이거잖아. 이게 어려워? 아니죠. 보니까 할 수 있겠지. 그럼 너희도 할 수 있어. 이해돼? 오늘 용기를 많이 주네. 그죠? g의 x 플러스 3 원래 그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자, f에 gx 플러스 3이랑 그러면 대입해 주게 되면 3 더하기 사인 b분의 파이에 x 플러스 3이고요. 얘는 f에다가 3 더하기 사인에 b분의 파이에 3 마이너스 x 이렇게 될 거야. 자, 그러면 얘네들이 같은데 그냥 대입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f에 대입하면 될 거 아니야. 겨우 1차 함수밖에 안 돼. 예. 대입해 주세요. 대입하게 되면 a분의 3에 여기다가 절대값 사인 b분의 파이 x 플러스 3에 절대값 마이너스 b가 a분의 3에 절대값 사인 b분의 파이에 3 마이너스 x의 절대값 마이너스 b. 식이 복잡하다고 제발 힘들어하지 마. 문자 간의 관계, 함수식의 관계 요거 보는 거야. 알겠니? 식은 그냥 거들 뿐이야. 알겠어? 고3 가도 마찬가지야. 자, b 날리시고요. a분의 3 날리시고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바뀌냐면 사인 b분의 파이에 x 플러스 3이 플러스 마이너스 사인 b분의 파이에 3 마이너스 x야. 맞아? 근데 좀 더 쉽게 보려면 얘 꺼낼 수 있지. x 마이너스 3으로 꺼내고 부호 밖으로 꺼낼 수 있지. 맞아? 사인 기함수잖아. 그치? 꺼낼 수 있잖아. 알아보기 쉽게 써줄게요. 3 마이너스 x인데 여기서 마이너스 붙이고 그 다음에 앞에 마이너스 꺼내도 상관없다고. 그치? 근데 어차피 풀만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두면 돼. 맞죠? 그래서 x를 기준으로 3을 빼든 3을 더하든 얘네 둘은 부호만 다르거나 값이 아예 똑같거나 그 둘 중에 하나인 거야. 그러면 얘 사인 함수 그려보면요. 이런 식으로 생겼어. 그치? 어떤 값을 가져오든 어떤 x에 대해서든 3을 빼거나 3을 더해서 같은 값을 가져야 돼. 그럼 주기가 얼마라는 거야? 얘 주기 얼마지? 얘 주기는? 얘 주기 뭐냐고. 2b. 그치? 2b가 뭐야? 6의 약수. 돼요?
그럼 b가 1 또는 3. 그치? 그래서 b가 1 또는 3. 그렇게 지정해 놓고 나 조건 한번 들어가 봅시다. 그러니까 그 어떤 x를 가져온다고 해도 x에서 3을 더한 거랑 3을 뺀 거는 항상 값이 똑같아야 돼. 그 값이 똑같다는 건 한 점뿐만 아니라 그냥 그래프 자체가 똑같다는 거야. 그러면 이 주기가, 이 사인의 주기가 그 더한 값 3이랑 뺀 값 3 해가지고 6의 약수가 돼야 이 EB만큼 계속 움직여도 그 값이 같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주기를 여러 번 포함시켜도 그게 6 안에 포함된다는 거야. 대엽이가 도와줘. 자, 그래서 나 조건 가보면 G에 fx가 3과 만나는 점이 3개라고 했는데, 자, 얘들아, 만나는 점의 개수가 3이야. 그러면 뭐가 3개 있다는 거야? 한번 봅시다. gfx인데 내가 얘를 어떻게 둘 거냐면 아까 했던 거랑 똑같아. 얘 t라 둘 거야. 그러면 gt는 3이야. 맞지? 그때 gt가 뭐냐면 sin b분의 파이 t, 이게 0 된다는 뜻이야. 그쵸? 그때 이 t는 뭐가 돼? b 곱하기 정수, 그치? k는 정수. 되니? k는 정수. 자, 그렇게 하고 나면 만나는 점의 개수가 3개라고 했어. 근데 t가 이거야, 그치? 근데 t는 뭐야? fx야. 맞아? 그래서 fx가 bk가 되는 그 t가 3개라는 거야? x가 3개라는 거야? x가 3개라는 거지. 이거 잘 이해해야 돼. t가 3개가 아니라 x가 3개라는 거야. 이해돼? 만나는 점의 개수가 3개라고. gfx는 3이 3개라고.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x가 3개라고. 그치? 그래서 x가 3개야. 그럼 fx가 bk가 되는 게 3개가 돼야 되는데 fx 어떻게 생겼냐면 지금 이렇게 생겼어요. 마이너스 b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만나는 점이 3개 있어야 되는데 일단 bk 정수야. 그럼 k가 마이너스 1때 성립하지? 그래서 얘는 무조건 가능할 거야. 맞죠? 그럼 그 다음 거 가져와야 되겠네? 그 다음 거. 얘는 마이너스 b 플러스 아니지. 마이너스 b가 아니고 k가 그 다음이니까 k에 마이너스 1 집어넣은 그 다음 값은 얘는 0이 되겠고요. 그럼 그 다음 값은 얘는 b가 될 거야. 맞지? 얘는 마이너스 b, 얘는 0, 얘는 플러스 b. 그치? 근데 만나는 x가 3개라며. x가 3개. 그러면 x가 3개이려면 얘네 셋 다음엔 존재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이때의 f의 최대값이 이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어떤 부등식을 얻을 수 있냐면 우리가 직접 집어 넣어 봅시다. 직접 집어 넣어 봅시다. 여기에서 이게 지금 0부터 6까지가 이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거든. 0부터 6 안에서 3개라고 했으니까 그럼 0부터 6이 이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럼 6을 집어넣었을 때 얘보다는 크고 얘보다는 작아야 돼. 그치? 그럼 6을 집어넣어 봅시다. a분의 3에다가 6 집어넣으면 뭐야? 3 그리고 마이너스 b 이렇게 되겠죠. 얘가 뭐보다 작아야 되냐면 b보다는 작아야 돼. 근데 뭐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돼? 0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돼. 그쵸? 그래서 a분의 9가 b보다 크거나 같고 2b보다 작아요. 이해되니? 그러면 이제 a의 범위랑 b의 범위를 다 구해놨죠. 그 다음에 b는 1일 때랑 3일 때밖에 없어. 그치? 그럼 b1 집어넣으면 나올 거고 b3 집어넣으면 나올 거지. 그때 2a 플러스 b 구할 수 있는 거 다 구해서 가장 큰 거 더해주면 돼요. 가장 큰 거, 가장 작은 거. 그치? 자, 할 수 있겠죠? 넘어가서 30번 갑시다. 마지막. 오.
뭐 계산 틀리거나 실수하는 거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최고차 함계소 양수인 2차 함수 fx랑 그 다음에 gx는 1차 함수고 그 다음에 많이 주어졌어. 이런 게 이제 고3 가면은 3차랑 2차로 주어지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이런 걸 고2 수준으로 바꾸기 위해서 차수를 하나씩 내려가지고 가져오는 거야. 문제 출제 방식을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게 2차, 1차이고요. 그때 h가 뭐냐면 g 플러스 f랑 g 마이너스 f고 얘가 g가 더 큰 거, f가 더 큰 거. 그 다음에 얘가 g가 더 큰 거. 요렇게 될 거야. 그러면 봐봐. 2차 함수랑 직선인데 2차 함수랑 직선의 관계는 딱 3개밖에 없어. 뭐뭐 있니? 만나지 않는다 있고요. 그 다음에 접한다 있고요. 그 다음에 두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3가지가 있지. 그러면 잘 봐. 이 3가지 중에서 만약에 내가 얘 혹은 얘, 이 2가지 경우를 선택했어. 그러면 h라는 함수가 딱 하나로밖에 정해지지가 않아요. 이해돼? 언제나 g가 더 크거나 같잖아. 그러니까 이 함수 하나로 지정이 돼버린다고. 그럼 h라는 게 밑에 조건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 그러니까 좌극한과 우극한이 다르지 않는 그런 알파 값이 2뿐이라잖아. 그치? 그럼 걔가 존재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우리가 뭘 확정 짓고 들어갈 수 있냐면 f랑 g는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는 그런 관계구나. 요거를 확정 짓고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알겠니? 자, 그래서 f랑 g의 관계를 한번 파악해 봤고요. 그러면 f랑 g의 관계를 파악했으면 문제로 들어가 봅시다. 자, 가조건 먼저 보면은 x가 알파의 좌극한으로 갔을 때 hx랑 알파의 우극한으로 갔을 때 hx를 만족시키는 그런 알파가 2뿐이라고 했어. 2뿐. 그럼 나머지는 다 극한이 존재한다는 거거든. 그치? 근데 봤잖아. 아까 함수가 어떤 그래프였냐면 이렇게 생겨가지고 두 점에서 만나는 그런 그래프였어. 그치? 두 점에서 만나는 그래프인데 그러면 함수가 바뀌는 점이 딱 2개 존재한단 말이야. 여기랑 여기에서 h라는 함수가 바뀔 수밖에 없어. 그치? 이 오른쪽과 이 왼쪽에서는 이 함수를 따라가겠지만 이 가운데 있는 이 부분에서는 f가 더 작기 때문에 아래에 있는 함수를 따라갈 거야. 맞아? 그러면 이때 좌우랑 이때 좌우에서 함수가 다르지. 그때 극한은 달라야 하는 게 정상인데 하나만 다르고 나머지 하나는 똑같대. 그치? 그럼 그 말을 그대로 식으로 작성할 수 있어야 돼. 이해돼? 그 어떤 하나의 알파 값에 대해서는 이 두 개의 식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다고. 이해돼요? 그럼 좌극한, 우극한 한번 구해보자. h라는 건 이렇게 생겼는데 그러면 g 알파 더하기 f 알파는 g 알파 마이너스 f 알파. 이걸 만족시키는 알파가 존재한다는 말로 바꿀 수 있는 거야. 그치? 여기까지 다 이해돼? 봐야 돼. 이해되죠? 그러면 여기서 내가 알 수 있는 거 뭐냐면 g 알파가 뭐야? 0이구나. g 알파가 0이구나. 그 알파는 g 알파는 0인 점에서 f가 만나는 거야. 그럼 이제 우리가 2가지로 함수를 확정 지을 수 있거든? 어떤 거냐면 자, 이렇게 생겨가지고 요렇게 지나가서 여기가 알파인 거. f 알파 0. f 알파 0. 좋아요. 마찬가지. 그 다음에 f 알파가 0인 그 점에서 요렇게 만나는 거. 2가지밖에 안 남았지? 함수를 되게 구체적으로 특정 지을 수 있다고. 알파가 0인 걸로. 이렇게. 그럼 그때 나머지 그 값이 뭐냐면 얘가 2고 얘도 2가 되는 거야. 맞아? 알파랑 2뿐이잖아. 그치? 근데 알파에서는 좌우 극한이 같고요. 2에서는 좌우 극한이 달라. 그래서 나머지 하나의 점이 2로 확정 지을 수 있는 거야. 알겠죠? 자, 그때 뭐가 있냐면 모든 실수 k에 대해서 x가 k로 갈 때 hx-1의 절대값의 극한 존재하냐 물어봤어. 근데 봐봐. h의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 값은 x는 2뿐이야. 맞아? 잘 봐야 돼 얘들아. 마지막이야. x는 2뿐이야. 근데 h-1, h-1이라는 함수에서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 건 역시 마찬가지로 x는 2밖에 없지. 맞아? 그럼 절대값 씌워봐. hx-1의 절대값에서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 그런 후보 생각해봐. 후보. 뭐밖에 없어? 2밖에 없지. 그럼 내가 생각해야 되는 건 극한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는 후보 얘에 대해서만 계산 마무리 지으면 되는 거라고. 알겠니? 그래서 h2-1 얘가 좌우에서 서로 극한이 같아요. 그러면 g2 플러스 f2 마이너스 1 그치? 얘랑 그 다음에 g2 마이너스 f2 마이너스 1 얘랑 둘이 같은 거야. 자, 절대값이 포함된 함수 많이 얘기했지? 하나만 꺼내주고 하나 나머지 풀만 붙여주면 되는 거야. 그럼 g2 플러스 f2 마이너스 1이고요.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 g2 마이너스 f2 마이너스 1이야. 그러면 플러스일 때 먼저 봅시다. 플러스일 때. 플러스일 때는 f2가 0이 되는 거 알 수 있고요. 마이너스일 때는 뭐냐면 넘겨서 g2가 얼마야? g2가 1이죠. 이렇게 두 가지로 알 수 있네. 아, 얘 아니면 얘구나. 근데 봐봐. f2가 0이 될 수 있는 건 없어. 가능 세계가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치? 얘는 불가능이야. 맞죠? 우리 아까 그래프 조건 파악하면서 확인했어? 그러면 나머지 G는 1밖에 안 되네. 아, 그럼 G는 1이라고? 그래서 3분의 2 더하기 A가 1이구나. 그래서 A는 3분의 1 되네. 여기까지 확인할 수 있겠죠. A는 3분의 1. 그렇게 하고 났으면 이제 우리가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 같아. H0은 3분의 7이야. 그치? H0은 3분의 7. 근데 F랑 G랑 무슨 점에서 만나냐면 알파랑 2에서 만나. 그치? F랑 G랑 알파랑 2에서 만나니까 두 식을 엮어서 써주면 어떤 P라는 개수가 있을 거고 X-알파랑 X-2가 될 거야. 그치? 근데 G가 0이 되는 값이 알파야. 맞지? G가 0이 되는 값이 알파인데 자, G가 0이 되는 값이 알파인데 그 알파는 얼마가 되냐면 A가 3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얼마야? 1이죠? 마이너스 1, 그치? 그래서 알파가 마이너스 1이야. 맞니? 잘 따라하고 있어요? 알파가 마이너스 1이야.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1 집어넣어서 이렇게 식 완성시킬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P도 찾아야 돼. 그래야 우리가 FH5의 값을 구할 수 있다고. 근데 P를 찾으려면 뭐 마지막으로 써주면 돼? H0은 그렇지 3분의 7 이거 써주면 되겠죠. H0은 3분의 7 H0이야. 그럼 알파가 마이너스 1이니까 이 조건만 만족시키네. 여기 이 함수구나. 그때 H0이라는 건 지금 이 점이기 때문에 이 점에서는 밑에 있는 함수 G-F를 갖죠. 그래서 G0-F0이 3분의 7이구나. 그럼 이제 여기 0 집어넣어가지고 마무리 지을 수 있겠죠. 그래서 계산은 직접 해보시고요. 여기까지 해서 30번까지 마무리 지었습니다. 와, 고생 많이 했고요. 복습을 꼭 해야 돼. 꼭. 알겠지? 선생님 오늘 가르쳐준 게 많아. 배운 것도 많을 거야. 배운 게 많아야 정상이야. 그치? 배운 게 없으면 안 돼. 그래서 오늘 배운 거를 꼭 복습하시고요. 그래서 다음 신모 때는 조용히 해봐. 다음 신모 때는 점수를 좀 더 올릴 수 있도록 해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뭐냐면 얘들아 나한테 쫄래쫄래 와가지고 선생님 덕분에 성적이 올랐어요 하는 말을 내가 제일 좋아해요. 와서 꼭 해줘. 알겠죠? 오늘 강의 들어주느라 수고 많았고요. 집이 아니지. 기숙사로 조심히 들어가세요. 자, 얘들아 한 방에 이동해야 되거든? 한 방에 이동해야 돼. 그래서 짐 챙기고 이 앞에서 대기.